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지난 4차 텔레비전 토론회 이후에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 문제가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 동성애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차별에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와 어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 이틀 연속 기습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보는 문재인! 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의 존재를 계속 삭제하고 무시해왔던 그 정패를 정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에서 총문을 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정당적 죄인데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정권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정권의 희망이 있습니다. 동성애 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하신다면 제 존재에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홍준표 후보의 질문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 동성애도 반대, 그렇다고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도 반대. 네. 그런데 계속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일 밤에 이제 토론회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인 그저께 오전에 국회에서 지금 나오는 화면인데요. 국회에 성소수자들이 한 10여 명이 이제 몰려와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무지개색 깃발도 보이죠. 이게 성소수자 상징인데 이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들은 사과하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반대하느냐. 성소수자도 사람이다. 이런 걸 외쳐가지고 경호원들에게 이제 저지를 당해서 지금 저렇게 됐고요. 거기다 또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도 어제 패널로 갔었습니다만은 시작하기 전에 입장할 때 저렇게 알바노조라는 사람들이 와서 두 명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기습 시위로 그래서 경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강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강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어제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저도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한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에는 알바노조 관련한 기자회견 하는 듯 하더니 문재인 후보가 입장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제지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4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어떤 발언에 이렇게 성소수자분들께서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네.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어보는.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텔레비전 토론이 나가고 나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후보 그러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허용하고 말고 또는 찬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의 지향이고 또 사생활에 속하는 그런 문제죠. 다만 그날 제가 질문받았던 것은 군대 내 동성애에 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내 그런 동성애가 저는 허용된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성애에 대한 강요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상급자들에 의한 뭐 스토킹 같은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이르다. 그럼 성소수자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 기준을 비춰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현실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실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간극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의 대답 그리고 다시 기자들의 질문받고 해명하는 걸 봤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장선희 기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 같습니까?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일단 문재인 후보 기본적인 입장은 군 동성애를 반대는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것은 찬반의 문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걸 이제 이번에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논란이 됐던 건 이제 그 TV 토론에서 첫 번째 질문, 홍준표 후보의 질문 자체가 당신 동성애 반대합니까? 이게 아니라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냥 계속 난 동성애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이 단순히 군대 내 동성애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성애 자체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동성애자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였던 것이 되고 그래서 뭐 문재인 후보가 나중에 입장을 정리했으니 뭐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으니까 그걸 후보의 뭐 최종 입장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선희 기자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처음 토론과 해명. 그 논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육성으로 해명을 한 거 이외에도 바로 페이스북으로 추가적으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초반에는 사실은 이 페이스북 글은 문재인 후보가 올릴 계획이었고 브리핑은 남인순 성평등본부 본부장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생각보다 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2번이나 직접 나섰는데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텔레비전 토론 당시에는 분명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국방 전력을 군대 내 동성애가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서 군대 내가 빠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것이 명확하게 군대 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에 과연 문재인 후보가 집중해서 얘기한 건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왜 홍준표 후보한테 안 가고 문재인 후보한테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할까요? 홍준표 후보는 분명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아마 기대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입장을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모든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는 떠나서 합법화까지도 가지도 않고 아예 그냥 반대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우리의 권익을 보여줄 것이라는 건 애초에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게는 항의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홍준표 후보는 법적 금지 이건 뿐만 아니라 아예 처벌을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아주 뭐 중세시대처럼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그런데 동성애자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진보층의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라면 진보 진영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동성애자들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동성애 반대합니까?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어찌됐건 TV 토론에서 그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지난 5년 전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성적 지향이라든가 장애, 인종, 종교, 사상 이런 성별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5년 만에 이 유보 입장을 나오고 또 이 동성애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컸던 거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 사안이 아닙니다. 그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그 누구도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이든 동성결혼이든 모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데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이 논의가 확산돼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 얘기 들으셨고요.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동성애에 대해 차별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다. 하지만 동성애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혼인제도, 가족제도 등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보수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임광기 기자가 대통령 후보 5명의 동성애 이슈에 대한 입장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명료하게 해볼까요?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은 홍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전부 반대입니다. 동성 연애도 반대고 동성 혼도 반대고 심지어는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하고 반대되는 또 심상정 후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결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는 찬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군대 내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놨고 그리고 결혼도 인정을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쪽으로의 입장이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동성애인 찬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혼인은 안 된다는 거고 역시 유승민 후보도 같은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동성혼인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논의 확산돼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는 이 성소수자 분들로부터는 상당히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1분 가까이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그 한마디 하려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 와가지고 부모님 한 분 보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부도 안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힘내세요. 우리 저 성소수자들이 여기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막 울어. 너무 힘들어.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반드시 옳다. 다른 후보, 반대하는 후보들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 됐다.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후보들 간에 그런 논쟁이 있다. 우리 사회가 진보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커밍아웃한 연예인 홍석천 씨도 자신의 SNS에 비슷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17년이 지났다 커밍아웃한 지. 17년 전에 비해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이슈화될 정도니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어찌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 생애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 문제로 차별받고 아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김 박사님. 미국은 동성애자들 권리 정말 상당히 존중하고 일부 주에서는 또 동성혼인도 합법화하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제기가 됐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예, 진일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이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 이슈화된 그 역사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 그리고 다양한 소송이 있었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 청소년들,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 하느냐. 동성애들이 군대 가야 하느냐.
이제는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겠냐 이런 다양한 동성애 관련 이슈를 가지고 이제 소송이 있었고 이게 법제화가 됐는데 얼마 전 작년에 있었던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그 대선에서도 이 LGBT 문제, 성소수자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당시는 이제 클린턴이 될 줄 알고 그 필라델피아 전당대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소수자 그룹들이 와서 다 그 뭐랄까 정치 페어를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를 하는. 거의 다 성소수자들이 거의 꽉 채울 정도로 그만큼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상당 부분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아마 이러한 그 성소수자 문제가 미국처럼 아주 중요하게 이제 세부 사안까지 정치 이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